여성 공감 직업 토크쇼 그녀가 돌아왔다. 안녕하세요, 김민지입니다. 네, 이번 주는요, 한 달에 한 번이죠. 중장년 추천 직업 특집으로 꾸며집니다. 먼저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직업 전문가 조재한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직업 전문가 조재한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죠. 새로운 삶을 추구하고 행복한 중장년 여성이 되기 위해 그녀가 돌아왔다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변함없이 여성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이수연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성이 행복해야 가정도 사회도 국가도 건강하고 행복하다고 믿으며 여성들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한국워킹맘 연구소 이수연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중장년 특집에서는요, 중장년 추천 직업을 하나 선정해서 월화수 3일 동안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어떤 순서로 알아보게 될지 이수연 소장님께서 먼저 소개해 주시죠. 네, 월요일은요, 중장년과 직업에 대한 요즘 이야기를 나눠볼 거고요. 실제 현역으로 활동 중이신 우리 여성 직업인과학계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그녀의 잡담으로 네. 꾸며질 예정입니다. 네. 예, 그러고 나면 화요일은 네. 이 선정 직업 전문가들과 함께 자격증 정보와 취업 관련 정보를 알아보는 그녀의 취업 스케치 준비했습니다. 네, 그리고 수요일은요, 빅데이터로 알아보는 직업 키워드 분석과 직업 최종 평가, 그리고 직업 관련 좋은 뉴스, 나쁜 뉴스, 재미있는 뉴스와 함께하는 수다 토크 잡 이수다로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여성 공감 직업 토크쇼 그녀가 돌아왔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을 모시고 직접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요. 잠시 저희끼리 중장년과 또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네. 요새 글로벌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정말 우리도 해외여행 많이 가지만 또 반대로 외국인들도 우리나라로 여행 진짜 많이 네. 오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여행도 그렇지만 직접 들어와서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요. 정착해서 거주를 하는 경우도 많은데 사실 젊은 세대들은 해외로 가서 취업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죠. 중장년층의 경우에 그 쉽지만은 어려워요. 않잖아요. 네, 네. 그래서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이 아무래도 좀 접근성도 좋고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외국인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일들 어떤 것들 추천하시나요? 저는 뭐니 해도 이제 문화와 언어와 이러한 이제 뭐 생활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직업 중에 하나인 바로 통역사. 네. 네, 저는 통역사를 이제 가장 먼저 해주는데요. 예전에 우리가 말하는 통역이라고 한다면 좀 고위라든지 네, 네. 이런 국제회의, 뭐 이런 약간 이제 통역 대학원이 있듯이 굉장히 고급으로만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런 다문화 가정이라든지 이런 실제로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러한 뭐 소송권이라든지 네, 네. 그다음에 뭐 보험이라든지 네. 자동차 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의료 이런 부분들을 대신 이제 처리를 해줄 수 있는 이런 통역 부분들에 대한 직업들도 세분화되고 지금 전문화되고 있다 네, 네,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요거를 너무 전문화된 것보다는 실제로 좀 생활화될 수 있는 이런 통역 중심으로 하는 게 어떨까 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뭐 한국어를 다시 배우기 위해서 이분도 열심히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통역 쪽을 저는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소장님은 어떤 직업 추천하세요? 일단 통역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는 이제 우리 중장년 여성들이 쉽게 좀 접근할 수 있는 직업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교육 분야 저는 네. 추천드리고요. 사실 우리 이제 오늘의 주제인 이제 뭐 언어 교육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네. 현재는 우리나라의 전통과 문화를 알고자 하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를 알려주는 그런 강좌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 주변에도 한복 디자이너가 계세요. 근데 그분은 외국인들 대상으로 우리나라 한복에 대해서 직접 설명도 해주고 만들어보는 이런 클래스도 직접 운영하고 계신 분이 계시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직접 언어나 문화 또 특히 우리나라 음식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 많잖아요. 뭐 뷰티도 네.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는 직업군들이 굉장히 좀 좋겠다. 그리고 쉽게 우리 또 중장년 여성들이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하신 것과 네, 네. 관련해서 상담을 해보신 경험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어떠신가요? 네, 어떤 청년 청년과 이제 여성분이 이제 같이 네, 네. 이제 와서 저한테 상담을 한번 했던 적이 네. 있었는데 일단 외국인 대상으로 어떤 창업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냐라고 이제 상담이 온 적이 있었죠. 그때 제가 이제 뭐라고 하면
그 친구도 여행을 좋아하고 또 사진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밀착 사진을 찍어보자. 밀착이라면 어느 정도의 밀착을? 생활을 같이 다니는 거죠. 3일이든 함께. 4일이든 이제 잠자리 이는 이제 뭐 네, 묵고 네. 아침에 이거 빼고 일정에 맞춰서 밀착 사진을 계속 찍어주는 거예요. 리얼하게. 여행지랑 관광.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자기가 셀카로 이렇게 들고 찍는 게 아니라 네, 네. 같이 이제 찍어주는. 그래서 이제 1인 여행 포토그래퍼로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직업명을 만들고 시작을 했는데 네, 네. 이게 해외에서 또 반응이 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편하게 이제 하는 거죠, 저가로.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둘이서 이제 시작을 했죠. 그런데 이제는 역으로 오히려 이제 신혼 부부들을 대상으로 그 현지에 맞아. 있는 네네. 우리나라에서 신혼여행. 가잖아요. 그래서 현지에 있는 유학생들한테 또 아르바이트로 할 수 있게끔 해서 그분들 또 용돈도 벌고 학비도 벌면서 신혼부부들이 괜찮네요. 그냥 지나는 거예요. 그래 되면 실제로 신혼부부의 자연스러운 모습과 이런 맞아요, 것들을 다 맞아요. 찍어주고 나중에는 네. 편집해주는 그 직원이 5명까지 늘어났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관련해서도 좀 다양하게 이제 네, 네. 약간 관점만 바꾸면 다양한 직업들도 나오고 맞아. 창업들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네. 유 소장님은 상담 경험 있으세요? 네, 네. 저도 여러 이제 건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우리나라에 뭐 진짜 관광을 목적으로 오는 분도 계시지만 우리나라가 또 의료 기술이 엄청나게 네. 발달했어요. 아, 그렇죠. 그래서 의료 관광으로 오신 분들이 네.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 네. 나라에서. 근데 그러다 보면 특히 이제 한때는 진짜 중국에서 엄청난 그렇죠. 이제 그 의료 관광으로 많이 오셨거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 병원에서 이 통역 이제 이거로 문제가 돼서 이제 실제 이제 저희한테 오셨던 분이 저희가 이제 그 여러 상담을 하다 보니 그 중국 동포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네. 그분들이 베이비시터 일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저희랑 많이 연관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마침 병원에서는 이 중국어 통역을 하실 분을 찾고 저희는 그런 분의 이제 DV들이 좀 있고 해서 병원에 몇 분을 이제 코디네이터로 실제로 통역도 하고 이제 병원 업무도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몇 분 이렇게 추천해드린 분이 계세요. 네. 근데 지금도 이렇게 하고 계시고, 오히려 열심히 이제 더 굉장히 성실하게 일한다고 평판이 좋아서 네. 주변 이렇게 지인들도 이렇게 많이 여러 병원에 소개를 해주셨다고. 그러니까 그런 사례도 실제로 있거든요. 보게 네. 되면 이러한 의료 이 병원 쪽에 네, 네. 계약을 맺고 아예 그런 전문적으로 통역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네, 네. 이런 이제 비즈니스 모델도 지금 굉장히 많이 이제 많이 활성화되고 세분화돼 있죠. 있고, 네, 그렇습니다. 네, 반대로 두 분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반대로 이 한국 거주를 위해서 외국인들을 상담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이 종로 YWCA에서 네. 이제 이런 다문화 여성을 위한 이제 직업 상담을 네. 한 3년 정도 제가 이제 무료로 이제 계속 참가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중국하고 베트남 쪽을 이제 전문적으로 네. 이제 상담을 네. 하는데요. 그분들도 이제 한국어는 다 잘하세요. 나름대로 다 배우고 이제 그쵸, 어학 공부를 그쵸. 하고 오시기 때문에 이 중국에 계셨던 여성분은 이제 대학원까지 나오시고 회계학 석사를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회계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또 다르죠. 절차가 틀리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인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오기 위해서 다시 맞아. 거기에서 프로그램이라든지 네, 네. 프로세스를 다시 익혀야 되는 부분으로 이제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지금 힘들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에서 배운 것들이 여기에서는 좀 쓸모가 없어질 수도 맞아, 있다라는 맞아. 게 좀 고민이었고요. 네, 네. 그다음에 베트남 하시는 분은 음식을 너무 잘하신대요. 그래서 이제 베트남 우리가 흔히 말하는 쌀국수집 이걸 창업을 하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자기가 한국어를 가르쳐 주기 위한 거기서 이제 와서 이제 식당도 하지만 저녁에는 이제 좀 약간 늦게 그때는 이제 커뮤니티 이제 허브로서의 한국어도 가르쳐 주고 싶은 목적으로 이제 굉장히 창업을 좋죠. 하고 싶다라고 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냐라고 해서 상담했던 그런 사례들이 생각이 나네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저도 다문화 가정, 저는 이제 한 방송 프로그램 이제 통해서 제가 이제 상담을 해드린 네. 케이스인데요. 이제 필리핀에서 오셔서 이제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계신 분인데 그분은 이제 일을 굉장히 하고 싶어 하셨어요. 왜 또 집에 있으면 답답하잖아요. 근데 일은 하고 싶은데 남편분이 굉장히 반대하셔가지고 왜냐면 이제 또 이렇게 어울리다 보면 또 이제 이렇게 다른 또 그 나라로 갈 수 있다라는 또 이제 시골 몇 분들은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예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약간 그게 이제 부부 갈등으로 네. 이어져서 그거를 저희가 이제 상담을 통해서 해소해드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남편분의 인식을 좀 바꿔드리고 이분이 뭘 잘하는지 저희가 적성 검사를 해서
이 직업으로 너무 잘 하실 거다. 네. 좀 신뢰를 좀 이렇게 어. 드리고 실제 그 현장에 방문하게 하고 주변 환경 보여드렸더니 오케이 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바리스타 이제 이런 쪽으로 많이 교육을 하죠. 받으시고 그쪽으로 이제 나중에 취업되셨다는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네. 나중에 이제 직업에 이어져서 부부 상담까지 했던 너무 그런 잘 됐네요. 케이스가, 네. 한 가정을 살렸죠. 네. 그런 또 기억이 있습니다. 네. 이 중장년이 제2의 직업을 선택할 때는 아무래도 경험이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번 주 그녀가 돌아왔다. 저희가 준비한 중장년 추천 직업은요. 바로 한국어 교원입니다. 저희가 먼저 직업 삼행시로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요. 제일 어려운 시간이죠. 네, 한국어 삼행시 또는 한국어 교원 오행시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조지한 박사님 어떤 걸로 도전하시겠어요? 좀 어렵습니다. 이거는 좀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한국어로 하겠습니다. 네, 한국어 삼행시 그럼 제가 오늘 띄워드리겠습니다. 한국 케이팝을 너무나 사랑한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박사님? 기대가 됩니다. 네. 국적은 달랐지만 네. 어학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한국에 꼭 오고 싶어 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결론이 뭐죠? 어떻게 된가요? 오고 그래서, 싶어 해서 오고 어학 싶어 해서 공부를 어떻게? 열심히 한국어 공부를 도전했어요? 열심히 했다 이거예요. 아니 용두삼이에요 이거. 조 박사님 오늘 이번 주 약간 좀 힘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이제 또 다음 주에 또 우리 또 박사님 또 힘을 또 네. 실어주실 그럼 거라. 이수연 소장님께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서로 힘을 주고 응원을 해야죠. 그럼요. 네, 화이팅, 화이팅. 한국어 삼행시, 한국어 교원 오행시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길게 가야죠. 네. 우리 한국어 교원으로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어 교원 오행시 그럼 제가 오늘 띄워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이것만 잘해도 국위선양까지 가능하다면서요. 어떤 거냐고요? 교육 분야를 네, 원하는 분들에게 아주 적합한 한국어 교원입니다. 오. 네. 소장님 또 100점 드립니다. 우리 또 주제를 또 살려서 그렇죠. 네. 이렇게 끝나고 나면 항상 이렇게 응원을 해줘야 되는 이러한 에티켓이 지금 이렇게 마음에 굉장히- 담아두신 거예요? 저희가 그럼요. 딕스했다고? 박사님 분발 네. 좀 하셔야겠어요. 예. 네. 네, 이 한국어 교원이라고 네. 하면요, 이 교육 관련 직업으로 보이잖아요. 네, 네. 한국어 교원, 직업사전적인 의미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실질적으로 한국어 강사라고 이제 네, 표기가 네. 돼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한국어 강사로 불리는 이제 한국어 교원이라는 이 부분은 네. 국어를 이제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이제 외국인과 재외 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리키는 사람을 말합니다. 네, 네. 또한 한국어 강사라고 불리고 이제 한국어 교원은 대학교 부설 어학원이나 평생교육원 또는 복지관에서 한국어를 전문적으로 지도하고요. 참고로 이제 국어를 이제 모어로 사용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리키는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 국어 종교사와는 확연하게 구분이 된다. 그래서 이 교원이라고 해서 이제 약간 혼동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혼란하지 마시라고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실제로 이 한국어에 대한 외국의 관심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친구들하고 모임을 가졌는데 네. 그 모임에 이 태국 친구를 데려왔어요. 한 아. 친구가. 근데 그 친구가 저보다 이 한국 아이돌들을 더 많이 알고 네. 그렇죠. 한류 열풍 대단하죠. 네, 새로 나온 네. 노래들도 줄줄 깨고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진짜 이 한국에 대한 관심들이 대단하구나 맞습니다. 맞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한국어를 제2 외국어로 네, 선택한 네. 나라들 어떤 나라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나라를 꼽자면 우리 민지 씨가 이제 말씀하신 태국도 있고 네. 이제 필리핀 역시 마찬가지고요. 네. 사실 우리가 너무 재밌는 게 태국에서는 내년에 이제 수능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수능 시험에 네. 네. 제2 외국어로 우리 한국어를 시험 보게 한다고 또 그런 네. 기쁜 소식도 있고요. 아우, 정말 기쁘네요. 네네. 뭐 필리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수도의 인근 학교 한 10개국에 한 시범적으로 한국어를 쓸 수 있게 하고 네. 점차 확대하겠다 또 이런 발표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나라에서 뭐 케이팝도 말씀하셨지만 한류 열풍으로 인해서 한국어를 개설해 달라 배우고 싶다 이런 학생들의 수요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확대가 될 것으로 정말 행복한 기대를 네. 해보게 됩니다. 네, 말씀하셨다시피 한류 열풍과 더불어서 한글의 위상도 네, 정말 네. 높아진 것 같은데요. 네. 제2외국어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나라들이 늘고 있어서 네. 이 한국어 교원 경험이 쌓인다면 외국으로 진출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저였다면 저는 외국어로 진출하지 않았을까? 안 왔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은근히, 좀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네. 일단은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이제 그 나라의 이제 언어, 문화, 네, 우리나라의 네. 문화를 네. 하면서 결국은 그 수강생들이 또 쓰는 언어들, 네, 이 네. 문화들을 또 동시에 또 배울 수 있는 또 장점도 그러니까요. 있단 말이죠. 네, 네, 네. 근데 실제로 이제 저도 같이 이제 생활하다 보면 좀 많이 배운 점도 많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알지 못했던 내용도 배우게 되는. 네, 네.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교대 말고 또는 이제 사범대 나오셨던 분들, 또 중장년층이라면 또 이렇게 전교사 자격증이 네, 네. 있으면서도 실제로 교사 활동을 안 하시는 분들도 꽤 많다는 거죠. 네, 네. 오히려 이분들한테 또 새로운 기회를 가져갈 수 있는 또 희망을 다시 이제 부풀게 해주는 네, 네. 이러한 계기가 되고요. 또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좀 경험을 쌓고 또 이제 그 정도 되면 중장년층이면 또 자녀의 이 교육하고도 같이 엮일 수 있기 때문에 네. 같이 이제 직업을 삼고 해외로 나가서 거기서 또 정착할 수 있는 이런 또 다른 이제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나름대로 좀 좋은 부분이지 않을까 저는 그래 봅니다. 네, 네. 이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충분히 우리 외국으로 음. 진출 가능성이 너무 높다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뭐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술 연수를 이제 한국으로 와서 받으려면 네. 굉장히 그 전에 이제 한국어 시험도 통과를 해야 되고 실제로 이제 한 뭐 여러 기업에서는 한국어 능통자들을 굉장히 우대한다 그래요. 네. 그래서 기업 내에서 아예 한국어반을 따로 운영하는 기업이 늘 정도로 굉장히 좀 수요가 높아질 것 같아서 정말 우리나라 문화, 우리나라 언어를 전달하는 의미에서 이제 해외 진출도 가능하지만 우리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또 그 나라 문화와 언어를 배우고자 하는 목적으로 또 가서 또 그들에게 우리나라 문화와 언어를 전달하는 네. 어떤 막교환 네. 이런 식의 니즈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꿈이 있으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가시면서 활동하실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넓을 것 같아서 네. 이쪽도 지금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쪽도 잘 이렇게 네. 길을 만들어주시면 아주 충분히 잘 네. 해 나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네, 이렇게 이 한국어 교환처럼 가르치는 직업을 할 때 반드시 좀 알아두어야 할 점들 있다면 3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국내에서 가리키는 것보다 이렇게 이제 외국인분들을 네, 네. 대상으로 가리킬 때라는 조건을 좀 걸고 가게 되면 첫 번째가 인내심이 굉장히 좀 필요할 것이다. 그럼요. 인내심. 네. 그 왜 그러냐면 이제 나이, 성별, 대상에 따라서 다 틀리잖아요. 네,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습득하는 능력들, 또 이해하는 능력들이 다 다르기 맞아요. 때문에 네. 일단은 참을 인. 네. 일단 가르쳤는데 왜 모르냐 이런 네, 느낌이 네.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럼요, 그래서 그럼요. 반드시 이런 인내심이 필요하고요. 네.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일단 교육생들의 학습 문화, 태도가 다르기 때문에 네, 네. 또는 거기에서 생각하는 목적이 틀리기 때문에 이해하는 능력이 굉장히 좀 필요하고요. 맞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어찌 보면 이 주입식, 우리나라 좀 주입을 네,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필요한 것은 반드시 주입을 시켜야 되겠죠. 애울 건 애워야 되지만 네, 네. 어찌 보면 퍼실리테이터의 역할, 즉 조력자의 역할로서의 이제 운영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로 가리키는데 좀 중요한 요소지 않을까. 저는 네, 이 세 네.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네, 이 소장님은요? 박사님 3가지 말씀 저도 굉장히 동의를 하고요. 일단 저는 첫 번째로 전문성을 전문성. 꼽았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며 자칫 그렇죠. 정말 국가 망신이 될 수 있는 상황들이 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지식, 제대로 된 문화, 제대로 된 정보를 좀 전달하려는 전문성이 일단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네.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 체력으로 저는 꼽았는데요. 이게 이제 누군가를 가르치는 직업은 굉장히 체력 소모가 크거든요. 네, 에너지도 많이 들고요. 네, 우리 알잖아요. 근데 이게 말하는 말도 게 진짜 네. 힘들거든요. 근데 이게 체력이 안 되면 일단 짜증부터 나와요. 그래서 일단 말도 안 통하고 문화도 다른 사람한테 자꾸 화를 낼 수 있거든요. 그럼 좀 이미지 손상에 아, 또 네.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일단 체력 굉장히 또 중요한 요소로 꼽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열린 마음. 이제 열린 마음. 일단은 받아들이는, 그럴 수 있겠구나. 그 나라에서, 그 사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좀 열린 마음으로 아이 컨택도 하고 좀 따뜻한 마음으로 시선을 바라보면 네. 또 좋지 않을까. 네, 그런 네.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소장님이 네.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네. 수업하는 모습을 꼭 보고 싶어요. 저도요. 그럴 기회가 좀 있어요. 아주 열린 마음으로 제가 잘하겠습니다. 그렇죠. 그 열린 잘하실 것 마음을 같아요. 그럼요.
그 열린 마음 꼭 보고 싶어요. 네, 제가. 네. 어떻게 보여드려요, 지금? 네. 네, 잠시 후에 오늘의 네. 주인공인 현역 여성 한국어 교원을 모셔서 이야기 들어볼 텐데요. 네. 그 전에 한국어 교원 직업에 도전하시는 중장년 여성분들에게 두 분이 꼭 해주시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 용어는 제가 고등학교 때 네, 네. 제가 좀 알고 있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이 토고납신이라는 토고납신이요? 예, 이 고사성어가 있는데요. 이 옛것을 털어버리고 새로 출발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중장년 여성분들한테 옛것을 버리라는 것은 뭐 다 잊어버리라는 게 아니라 네, 네, 네. 또 살릴 수 있는 것은 살리고 그것을 또 포장할 수 있는 것들은 포장을 하고 이거를 이제 다시 새 출발을 하기 위한 어찌 보면 원동력을 만들어내는 맞습니다. 그 측면에서 제가 오늘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새로 시작을 해야지 새로운 시장을 보고 새로운 세계를 네, 네. 맛볼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을 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중장년 특집 힘차게 새롭게 시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제가 평소에 굉장히 좋아하는 문구인데요. 해보지 않고서는 당신이 무엇을 해낼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그러니까 프랭클린 아담이라는 분이 이제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도전하지 않으면, 해보지 않으면, 직접 내가 부딪혀보지 않으면 내 안에 잠재 능력이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아마 굉장히 많은 중장년 분들이 갖고 계실 그렇죠. 겁니다. 네. 근데 내 안에 능력은 반드시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되게 궁금하잖아요.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직접 경험해 보시면서 또 다른 나를 좀 발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이야기는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그녀의 잡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녀의 잡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한국어 교원으로 활동 중이신 김종미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한국어 교원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2015년부터 한국어 교원으로 꾸준히 활동하고 있는 김종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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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들께 우리 네. 한국어를 가르치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직업 삼행시를 부탁을 드려볼까요? 아주 정말 어려워, 선생님도 피해 가실 수 없습니다. 이 직업 아까 앞에서 웃으셨죠? 굉장히 많이 웃던데. 네. 되게 조 박사님 거 듣고 많이 웃으시던데요. 빵 터지시죠? 빵 터졌죠? 기발한 아이디어였습니다. 저에게도 웃음을 순서가 올 줄 주시네요. 몰랐네. 네, 직업 삼행시 한국어 아니면 한국어 교원 오행시 어떤 걸로 도전하시겠어요? 한국어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짧고 굵게 하시겠다는. 그렇죠. 네. 네, 그럼 제가 오늘 네. 띄워드릴게요.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국적을 불문하고 한국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오늘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좋아요. 감사합니다. 다른데요? 아니 혹시 앞에서 아까 국적 할 때 혹시 따라 아니에요. 국적이 어디 똑같게 들어가. 묻어가시려고 막 그러니까 저 박사님. 국적이 딱 똑같게 오잖아요. 레벨이 다르잖아요. 같은 아유, 국적이지만. 그렇군요. 아유, 참, 대단하십니다. 조 박사님도 참. 야, 좋네요, 좋네요. 끝까지 가올랍니다. 네, 이어서 키워드 토크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이 나에게 직업이란 뭐뭐다. 뭐라고 정의하실 수 있을까요? 네, 나에게 직업이란 즐거움 그 자체다. 즐거움 그 자체다. 네. 사실 직업이 즐거움이 된다면 뭐 그보다 좋은 게 있을 수 없겠죠. 네. 어떤 의미일까요? 예전에는 사실 일하는 게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 하는 사람들의 말에 저도 모르게 맞아 이렇게 고개를 맞아요. 끄덕였어요. 네, 네. 네, 근데 지금은 아니야 일에 미치면 좋아할 수도 있어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아침에 이제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출근을 하는데요. 사실 제가 아침잠이 엄청 많아요. 근데 알람 소리를 듣지 않고도 일어날 정도로 수업이 있는 날은 그냥 자동적으로 몸이 일어나지더라고요. 오. 네, 그래서 그건 진짜 네. 즐거움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직업에 그만큼 즐거움을 갖고 계시다는 거 정말 부럽기도 한데요. 그렇다면 다음 키워드, 제2의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뭐라고 정의하시겠어요? 제2의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미칠 수 있는 용기다. 미칠 수 있는 용기다. 네. 어떤 의미로 하신 말씀이실까요?
사실 직업을 하나만 갖기도 힘들고 하나로 꾸준히 해서 끝까지 정년퇴직을 하는 건 더 힘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는 자기가 처음에 원하지 않았던 직업으로 일을 시작한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원했던 직업으로 아 이런 일을 하게 될 거야 하고 이제 희망을 갖고 시작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사실 원했던 직업이 있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막상 그 사회에 나가 보니까 너무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그리고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제가 공부로 재미있었던 거랑 사회생활에서 일을 하면서 재미있었던 게 너무 다르더라고요.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한 6년 정도 일을 하다가 아 이건 안 되겠다. 어차피 바꿀 거라면 하루라도 빨리 바꿔보자라고 해서 바꾸게 됐어요. 와, 그 용기가 정말 부럽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칠 수 있는 용기. 네, 맞아요. 아, 대단하십니다. 네, 다음으로는요. 한국어 교원을 시작한 후 뭐가 달라졌다? 뭐가 달라지셨을까요? 한국어 교원을 시작한 후에 인생이 달라졌어요. 네. 인생이 달라졌다니 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한데요. 아침형 인간. 아, 그건 아니에요. 사실 저는 지금도 새벽형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제 수업이 있는 날만 아침형 인간이 되는 거예요. 저도 그건 좀 신기한데요. 예전 회사에서는 제가 방송 계열에서도 일을 했었고 사실 광고 홍보 쪽에서도 일을 했어서 굉장히 좀 많이 바쁘게 살았어요. 여유도 없고요. 그리고 뭐 하루에 2-3시간 자는 건 일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유가 없으니까 친구 만나는 것도 너무 힘들고요.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체력이 너무 없어지는 거예요. 재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더해요. 그래서 뭔가 재미있는 걸 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걸 하면 내가 일도 하고 재밌게 살 수 있겠다 하는 일을 좀 찾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교육을 하고 싶었던 정말 어렸을 때 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꿈을 꺼내서 한번 펼쳐보게 됐어요. 네, 이렇게 키워드 토크를 들어보니까요. 더욱더 김종미 선생님의 이야기가 더 궁금해지는데요. 본격적으로 그녀의 잡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국어 교원 직업의 매력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사실 한국에 관심 있는 세계 각국의 사람들을 만나는 게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우리 집에서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엄마, 우리 아이들한테 관심 있으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가는 것처럼 한국이 우리나라니까 우리나라에 관심이 있어요. 그 나라에 어떤 가수가 있다던데 이런 이야기 들으면 저도 모르게 귀가 쫑긋해지더라고요. 그렇죠. 일단 관심 있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한국어 교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지금까지 몇 개국 어느 나라 사람들 얼만큼 만나보셨어요? 궁금해요. 사실 많이 만나봤는데 제가 이걸 또 생각해 보려니까 나라가 생각이 잘 안 나더라고요. 맞아요. 네, 어젯밤에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한 13개국, 13개국 이상을 만났더라고요. 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학생이 있었던 그 국적은 베트남이었고요. 네, 그리고 좀 특이하다 싶었던 국적은 키르기즈스탄? 네, 키르기즈스탄 그리고 알제리가 있었어요. 제가 사실 나라에 굉장히 좀 그런 걸 잘 몰라서 그래도 이제 익숙한 나라가 있고 익숙하지 않은 나라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키르기즈스탄은 정말 익숙하지 않은 나라였어요. 저도 그러네요. 네, 국적을 물어봤는데 키르기즈스탄에서 왔어요. 따라하지도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어를 배우려고 오신. 네, 맞아요. 네. 대단하시네요. 열정이 정말 대단하네요. 네. 아니, 13개국의 많은 수강생들을 이렇게 만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왜 이런 거 궁금해요. 왜 나라별로 수강생들의 태도? 수업 태도, 막 이런 다를 게 것 같아요. 진짜 좀 다른지. 맞아요. 많이 달라요. 아, 그래요? 네. 네, 한국 학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선생님이 앞에 있으면 우리는 예를 중시하니까 바른 자세로 앉아서 선생님의 말에 경청하는 좀 이런 자세를 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외국 학생들도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처음에 이제 수업을 들어가 봤는데 일본이나 대만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경계심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나에게 지식을 줄 수 있는 사람인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 네,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 사실 그 사람들은 자격증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처음에는 스스로 판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세가 되게
방어적이에요. 팔짱을 다 끼고 지켜봐요. 네. 처음에. 네 잘한 거 보자. 네, 맞아요. 근데 처음에는 교장 선생님인가, 원장 선생님인가 좀 부담스러웠어요. 좀 지나고 나서 이 사람이 괜찮은 것 같다, 좀 더 많이 배우고 싶고 괜찮은 수업 분위기가 되는 것 같다라고 하면 조금 더 긍정적인 반응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또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이제 얼굴이나 몸을 가리는 히잡을 많이 쓰고 그렇죠. 수업에 들어와요. 근데 저는 그게 좀 많이 문화를 잘 몰라서 좀 충격적이었거든요. 뭐 가을이나 봄이나 겨울에는 가능할 수 있는데 여름에 그 더운데. 더운데 그쵸. 지난 여름 너무 더웠잖아요. 근데 정말로 교실에 한 2-3명의 우즈베키스탄 여성분들이 있었는데 히잡을 벗지 않더라고요. 열심히 수업을 듣던가요? 엄청 열심히 엄청 들어요. 열심히. 네. 오히려 더 열심히 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얘기를 듣다 보니까요. 선생님이셔서 그런지 어떻게 이렇게 얘기가 쏙쏙 귀에 들어오죠.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더 듣고 싶어요. 그럼 뭐 다음 이야기 한번 해보시죠. 다른 이야기 또 뭐 해야 되지? 네. 자, 그렇다면 네. 어쨌든 뭐 광고 쪽에도 이전에 많이 하셨다는데 네. 그러면 한국 교원을 이제 시작하게 된 궁극적인 계기가 있으실 것 같은데. 사실 계기는 좀 엉뚱해요. 저도 그러니까 공부하는 걸 너무 좋아하고 네. 네? 공부를 너무 좋아하시나요? 사실 어렸을 때는 이 말이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공부를 빨리 끝내고 싶다. 나는 그쵸. 돈을 벌겠다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막상 또 이것저것 배우다 보니까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저도 이해합니다. 네, 여기에서 공부는 막 이렇게 그런가요? 앉아서 공부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네. 내가 모르는 것을 하나씩 아, 하나씩 맞아요. 알아가는 의미? 네, 네. 이런 네, 공부를 네. 말하는 건데 제가 좀 뒤늦게 언어에 욕심이 좀 많이 생겼어요. 네. 그래서 한국에서 배워볼까 싶었는데 학원에 가보니까 너무너무 창피한 거예요. 나이는 많이 들었는데 영어를 배우려고 할 때 뭔가 말을 잘 해야 될 것 같고 맞아요. 내 나이 정도면 이 정도는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그 기준이 있다 보니까 말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배울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가족들한테 폭탄 선언을 하고 나는 미국으로 가겠다. 그래서 외국에 다녀온 경험이 있어요. 외국에 갔는데 그때 한참 한류가 엄청 유행이었거든요. K-팝이 진짜 어마어마했어요. 네. 학생들이 이제 기숙사에서 파티를 하면 전부 다 K-팝을 듣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별로 외국 팝송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영어 안 하고 한국말로만 계속 하셨어요. 그건 아니에요. 참 다행히도 제가 공부하러 갔을 때 한국 학생들이 많이 없었어요. 다행이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한국에 대한 관심이 다 저한테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이런 가수가 있다는데 이걸 다 영어로 물어봤다고 생각해요. 저는 영어를 잘 못하는데 그래서 전자사전을 정말 옆에 계속 끼고 그거를 해석해가면서 물어봐가면서 했어요. 네. 근데 이게 나중에는 한국에 대한 네, 그런 네. 관심이 한국어로 바뀌더라고요. 예. 이런 가사에 이런 말이 있었다. 무슨 뜻이니? 그걸 설명해 주려는데 그쵸. 일단 한국어로 알고 그 다음에 영어로 번역해 줘야 그쵸. 되잖아요. 그럼요. 한국어로 정의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는 한국 사람이지만 이건 좀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나중에 한국에 돌아가면 한국어를 가르치는 직업이 있는지 찾아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찾아봤더니 있더라고요, 직업이. 네. 그래서 하게 됐어요. 아, 멋진 계기로 많이 하셨네요. 네. 나의 영어를 위해 했는데 또 인생까지 바꿀 맞아요. 정도로 그쵸? 이런 드라마틱한 계기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렇죠. 재밌네요. 아니 그러면 지금 내 적성에 맞는 진짜 일을 찾으신 거잖아요. 네, 맞아요.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아침에 기다려주고 막 맞습니다. 수업 있으면 막 맞아요. 설레이고 잘 찾으신 것 같은데요. 네. 한국어 교원의 어떤 부분이 그렇게 내 적성하고 이렇게 맞다. 이거는 이렇게 왜 딱 뭔가 원하는 게 꽂히면 뒤에 후광이 네. 이렇게 비치잖아요. 맞아요. 이거야 이거. 이런 걸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느끼셨는지. 저는 사실 무언가를 배우는 걸 또 굉장히 네, 좋아하지만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걸 더 좋아해요. 네. 그런데 이제 한국어 교원 같은 경우에는 무언가를 가르치는 부분도 있고 근데 가르치는 대신에 또 저도 배우는 부분들이 맞아요. 있어요. 그렇죠. 네, 문화를 배우기도 네. 하고요. 또 한국어를 한국 사람이 모두 다 잘할 수는 없듯이 네. 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굉장히 많이 배우면서 지금도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건 정말 내 직업이다.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저로 인해서 바뀌어가고
닮아가는 부분을 보면서 아 이건 진짜 끝까지 해야겠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직접 가르치는 업무를 하고 계시는 입장에서 한국어 교원 업무를 좀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한국어 교원 이렇게 이야기하면 한국어만 가르치면 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는 네네. 사람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한 가지만 딱 정해서 가르칠 수는 없듯이 네. 한국어를 가르치는 건 정말 기본이고요. 그리고 이제 문화도 가르쳐야 그쵸. 하고 뭐 한국에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도 네. 줘야 하고 사실 한국어 선생님은 자체가 그냥 인터넷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학생들이 이제 모르는 단어가 있거나 모르는 그쵸, 것이 있으면 바로 이제 휴대전화를 꺼내서 사전을 찾아보듯이 선생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이게 가끔 무서울 때가 있는 게 저도 사람이니까 그쵸, 그쵸. 실수를 하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반짝반짝거리면서 저를 쳐다보니까 가끔 정확하지 않은 건 말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그쵸, 확인하고 쉬는 시간에 알려줄게요. 네. 이렇게 아, 이야기하고 넘기는 경우도 좀 많이 있어요. 네. 그러면 전에 하셨던 일이 지금 한국어 교원 의 업무를 보시고 일을 하는데 어느 정도의 도움이 좀 되나요?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아주 상관이 없는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방송이나 홍보 쪽 계열의 일들도 모두 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찾아내고 그렇죠. 빨리 전달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걸 전달함으로 인해서 내가 뿌듯함을 느끼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한국어 교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뭐 한국어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배우고 싶을 거잖아요. 네, 네. 그 부분을 확인하고 알려주고 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뿌듯함을 느끼는 것까지 좀 똑같은 것 같은데요. 네, 그러네요. 네. 아니, 지금은 이렇게 굉장히 뭐 당당한 프로페셔널한 모습인데. 네. 혹시 출근 첫날 좀 기억이 나세요? 그럼요. 어떠셨어요? 사실 첫 번째 직업의 첫날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두 번째 제 두 번째 직업의 첫 출근 날이 너무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냥 컴퓨터에 앉아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컴퓨터와 함께 그리고 그냥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하고 뭐 인터넷이나 온라인으로 진행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딱 갔는데 교실에 한 10명, 15명 정도의 학생들이 저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눈이 총 30개가 넘잖아요.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그쵸, 그쵸. 제가 없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좀 많이 부끄럽기도 했는데 그날에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이유는 그 학생들이 자음이랑 모음도 모르는 학생들이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음이랑 모음도 모르는 학생들이 제일 최고 난이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몰랐어요. 네, 네. 그래서 그냥 주어져서 했는데 수업을 들어갔는데 자음도 모르고 모음도 모르고 제가 지금 하는 말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네, 없잖아요. 네. 그런데 수업은 4시간을 진행해야 한대요. 어떡하지? 라고 하면서 자음이랑 모음을 막 쓰면서 가르쳤던 기억이 나요. 네. 그런데 이제 학생들이 집에 갈 때 저한테 다 안녕히 가세요 하고 가는 거예요. 뭐지? 왜 안녕히 가세요 하고 가지? 어떤 사람은 또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가요. 그래서 알았어요. 이 사람들이 이걸 너무 헷갈려 하는구나. 학생들 중에 한 명이 문을 잡다 말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수업이 다 끝났어요. 문을 잡다 말고 물어봐서 다시 앉으라고 했어요. 다시 알려줬어요. 제가 있는 경우 그리고 여러분이 가는 경우에는 나한테 인사할 때 안녕히 계세요라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있고 여러분이 가는 경우에는 안녕히 가세요라고 네. 인사를 해야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사실 알아듣지는 못했겠죠. 그렇죠. 자음 몸을 모르니까요. 그래서 말을 하면서 행동으로 보여줬어요. 제가 배우가 된 줄 알았어요. 연기도 좀 되실 것 같은데요? 그게 좀 일화가 있는데요. 저는 처음에는 연기가 왜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한국어 교연을 하다 보니까 연기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렇겠어요. 네, 필요해요. 꼭 필요해요. 네, 그럼 김종민 선생님께서는 현재는 어떤 곳에서 또 얼마나 수업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작년에는 다문화교육센터에서 교육을 했었는데요. 그 다문화교육센터 옆에 대안학교라고 해서 중도 입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네. 교육을 하는 곳이 있어요. 대안학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곳이기 때문에 교육청 위탁기관이기도 하고요. 다행히 참 좋은 교육기관으로 제가 들어가서 양쪽의 학생들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경우가 됐는데
있는데 중도 입국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좀 용어가 생소해서 사람들이 모르는 경우가 되게 네, 많아요. 네. 저도 처음 들었었고요. 네. 어떤 경우냐면 그 외국에 있는 외국 국적을 가진 분들이죠. 네, 그 분들이 자기의 나라에서 결혼을 해서 자녀가 있잖아요. 네. 그 자녀를 데리고 한국으로 같이 이제 입국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그런 경우에는 그 자녀들에게 선택권은 거의 없고요. 그렇죠. 부모님이 이제 뭐 일을 하러 가야 한다 또는 한국에 또 다른 생활 터전을 만들었으니 네. 거기를 같이 가보자라고 권유해서 거의 이제 자기의 모든 생활을 같이 버리고 오는 경우가 그렇죠. 많아요. 네, 네. 그런 학생들을 저희가 중도 입국 청소년이라고 부르고요. 네, 현재는 대학기관에 있는 어학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직접 해보시니까 뭐 생각했던 것과 좀 달랐던 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문화가 많이 다르다 보니까 그 수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많아요. 네. 예를 들어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중요시 생각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네. 다르더라고요. 네. 한국 학생의 경우는 예를 중시하고 네. 우즈베키스탄 학생들의 경우에는 남성과 여성의 태도가 좀 많이 달라요. 예. 그래서 남성 같은 경우에는 좀 여성을 이렇게 아래로 보는 그런 느낌을 좀 제가 받을 때가 있어요. 문화 자체가. 네, 문화 자체가 네, 그래요. 그렇죠. 네, 그거는 그냥 아무래도 남아선호 사상이 네. 남아있는 나라이다 보니까 좀 어쩔 수 없는 것 네, 같아요. 그렇죠. 이제 한국은 그런 게 없는데 제가 여기 한국에서 그걸 보고 있자니 좀 이게 지금 맞는 건가? 어떤 걸 해야 되는 건가? 이럴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네. 가끔 그냥 지켜보다가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하는데 그렇죠. 저도 사람인지라 가끔 이제 그럼요. 당황스러울 때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네, 선생님이 아니라 가끔 여자로 볼 때도 있고요. 아. 예. 그래서 그 선생님에게 배우겠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네. 여자니까 좀 이런 마인드가 좀 보일 때가 있어요. 물론 전부 다 그런 건 아니고요. 네, 네, 네. 네, 그런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진짜. 네. 네. 지금 지금 우리 이제 한국어 교원분들 활동하고 계신데, 초보자들, 우리 초보 아. 한국어 교원들 가장 어떤 부분을 좀 힘들어 하실까요? 초보 한국어 네. 교원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학생들의 특성을 잘 모르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으세요. 아. 저도 처음에 많이 그랬고요. 네, 이게 이 선생님이라는 직업도 사람이 하는지라 그렇죠, 그렇죠.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다음날 출근하기가 싫은 건 똑같거든요. 아. 의욕이 없어지고 네, 맞아요. 눈 안 뜨지고 맞아요. 수업 준비를 하는데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한숨이 나와요. 네. 그런 경우도 있고요. 네. 초보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의 원래 마음을 더 이해하지 못하고 좀 오해를 해서 스스로 상처를 받는 경우가 좀 많이 있으세요. 네, 그런 경우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초보 시절 뭐 실수담까지는 아니지만 나도 이랬어. 그런 게 좀 있을까요? 저도 처음엔 좀 많이 울었어요. 네, 그렇죠. 이 교육이라는 게 워낙에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그쵸, 가르치고 맞아. 지식을 채워주는 부분인데 그 사람들이 나를 따르지 않으면 사실 할 수 없거든요. 그럼요. 그런데 이제 우러러 보는 걸 바라진 않지만 그래도 뭔가 좀 이분에 대한 예의는 지켜야겠다. 존중하고. 존중. 네, 네. 그 마인드 자체가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거나 혹은 또 그 존중이 아니더라도 네. 학생들이 너무 반항이 있는 모습을 네. 수업 중에 보여서 수업이 진행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이 학생을 지적했을 네. 때 학생이 또 상처받을 수도 있어서 그쵸, 그쵸. 저는 최대한 정말 자제하고 감정을 드러내지 말아야 해요. 그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네. 이 맞아. 직업으로서 한국어 교원을 잘 해낼 수 있는 업무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업무 포인트 제가 생각할 때는 3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학생들의 이해를 도와야 되니까 네. 상황 연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앞서 말씀하신 연기. 네, 단어를 설명할 네. 때 꼭 필요해요. 몸으로 직접 설명하시네요. 그럼요. 네, 몸으로도 설명하고요. 이야기로도 설명하고요. 뭔가 좀 사전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면 아무도 공부하고 싶어 하지 않더라고요. 표정적인 것도 좀 약간 하면서의 네, 그 맞아요. 느낌도 전달해 그쵸, 줘야 그쵸. 됩니다. 맞아요. 바디랭귀지로 이렇게. 네, 네. 만국 공통어니까요. 네, 그런 게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수업 준비를 정말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부지런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저희가 다 알고 있는 부분들이기도 하지만 사실 미처 제대로 알지 못하고 지나간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학습한 게 아니라 습득한 거라서 네. 네, 굉장히 모르는 부분들, 짚고 넘어갈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다 설명해 줘야 되니까 맞아. 부지런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세 번째는요.
학생들과 공감대를 형성해야 될 것 같아요. 교육만 하고 그 자리를 나와버리면 사실 그 학기가 끝났을 때 남는 게 별로 없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근데 네.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을 더듬어 보면 수업이 재미있어서 그 공부를 열심히 했다기보다 선생님이 좋아서 맞아요. 선생님이랑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그렇죠. 네, 그래서 네. 공부를 열심히 했던 기억이 좀 나더라고요. 그 선생님 아직도 기억나세요? 그럼요. 예. 중요하죠. 네. 저는 혼냈던 선생님만 기억나던데. 그러니까요. 사실 말씀하신 것 중에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부지런하게 준비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이건 뭐 다른 교육 관련 직업에서도 꼭 필요한 맞아요. 것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다문화 가정 관련 한국어 수업과 또 대학교에서 하는 한국어 수업은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다문화 가정 관련 수업 같은 경우에는 수강생의 거의 90% 이상이 결혼 이주 여성이에요. 아, 그들은 사실 공부를 하러 한국에 온 게 아니라 그쵸. 살기 위해 온 네,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생활을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수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학습의 목적이 아니라 내 남편과 잘 이야기하고 싶어서, 내 아이를 잘 키우고 싶어서, 또는 시어머니와 조금 더 가까워지고 싶어서 이런 마음으로 오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좀 표현 같은 거 위주로 좀 수업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여기는 좀 수강생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100% 교사 재량으로 수업이 진행이 돼요. 그런데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을 거의 이제 모집하잖아요. 예. 학생들을 모집하니까 그 수강생의 수가 좀 어마어마한 편이에요. 그래서 교사들의 수업에 좀 일률적인 것들이 들어가요. 예를 들어 뭐 같은 급수에 3개 이상의 반이 있다고 하면 선생님이 여러 분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 선생님들이 하는 수업이 모두 같아야 내가 돈을 내고 그렇죠. 배우는 그 학교에서 배우는 목표가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점이 가장 다른 것 같아요. 일단 지금 뭐 중장년 여성분들을 위한 특집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네. 있는 네. 중이기 네. 때문에 중장년 여성분들이 한국어 교원 네. 이게 도전할 때 처음에 어느 분야로 진출하면 좀 좋을까요? 중장년 여성이 진출하기 좋은 분야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도 다문화 가정 쪽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중장년 여성층은 이미 뭐 결혼을 하셔서 가정을 가지신 분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리고 결혼을 하지 않으셨더라도 간접 경험으로 이미 많은 가정을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수강생들과 공감대 형성이 굉장히 잘 될 것 같고요. 네, 네. 그로 인해서 서로의 마음을 좀 어루만지는 그런 것들이 잘 될 것 같아요. 예. 아까 선생님께서 외국에서 외국어 익히신 이야기 네. 하셨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의 외국어 실력은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하긴 한데 맞아요. 이 외국어 어느 정도 필요할까요? 사실 저는 좀 많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시작했는데 네. 거의 필요하지 않아요. 오. 좀 의외죠. 네. 외국어 실력이 있으면 물론 학생들이 어려워하거나 혹은 이제 쉬는 시간 같을 때 학생들이 뭐 선생님을 찾아와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네. 이럴 때 좀 도움이 되긴 그렇죠. 하겠죠. 네. 근데 전반적으로 교육에는 전혀 필요하지 않아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한국에서 영어를 배우고 싶을 때 영어 원어민을 찾잖아요. 네. 다 한 번씩 한번 해보셨죠? 네. 그 원어민과 수업할 때 한국어를 쓰던가요? 안 쓰시죠? 그쵸, 쓰진 똑같아요. 않죠. 네. 네. 그래서 한국어 수업을 할 때도 한국어 외에 다른 언어는 하나도 쓰지 않아요. 네. 학생들이 물어봐도 알고 있어도 저희는 모른 척 해야 돼요. 네, 그게 서로 간의 약속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주변에 어쨌든 한국어 교원분들도 많이 계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분들이 그만두는 이유 좀 특별하게 있나요? 한국어 교원 같은 경우에는 소속이 정확히 있지 않아요. 예. 예를 들어서 거의 개인 프리랜서로 진행이 되는데요. 제가 다문화 교육센터에서 일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대학교육기관에서 일을 하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게 저희는 이제 프리랜서라고 서로 이제 이야기하고 다니기도 하고 그렇게 또 분류가 되기도 하는데요.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 자율성은 있지만 고정적이거나 그럼요. 안정적인 그렇죠. 건 네, 네,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개인적인 일이 생겼을 때, 뭐 혹은 내가 아프거나 집안에 일이 생기거나 했을 때 휴가를 낼 수 있는 제도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일이 생기면 그 자리를 내려놓고 나와야 해요. 네. 그래서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국어 이제 교원하시면서 이렇게 울컥했던 이런 경험이 있었을 것 같은데. 맞아요. 울컥한 경험 굉장히 많죠. 네. 그 중에 가장 기억나는 거는 최근에 있었던 일이에요. 네, 네.
수업을 진행하는 도중에 학생이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어서 네. 제가 지적을 했어요.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는 사실 사용할 수 없거든요. 네. 네, 그랬더니 학생이 선생님 필요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 필요 없다는 말은 좀 부정적인 맞아요. 뜻이 많이 네. 들어 있어요. 너무 당황해서 이 학생이 무슨 뜻으로 이 말을 한 거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 말 뜻이 선생님 괜찮아요라는 뜻이었더라고요. 학생이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필요 없다라는 말을 쓴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당시에는 저도 사람이라서 순간적으로 좀 뭐지? 라는 마음 생각이 상하죠. 마음이 그럼요. 많이 상했었어요. 내가 필요 없는 줄 알고. 네, 맞아요. 선생님 이제 가라. 이제 우리 이렇게 받아들일 수 네, 있잖아요. 네.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렇죠, 예. 그렇죠. 네네. 또 그때 생각이 또 지금 갑자기 지금 울컥하셨죠. 눈물 날 뻔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이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네. 참 보람됐구나. 너무 좋았다. 이런 사례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보람된 네. 사례는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다문화교육센터에서 일을 할 때 네. 나이가 좀 지긋해 보이는 그런 부부가 오신 적이 있어요. 네, 한국어 교육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들은 절대 들을 수가 없어요. 한국어 교원 자체가 한국어를 쓰는 사람들에게는 교육을 가르치는 게 적합하지 않고요. 그렇죠. 네, 한국어를 모국어로 쓰지 않는 외국인들한테만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거든요. 그럼요. 그런데 이제 물어봤더니 여자분은 한국분, 남자분은 일본분인 거예요. 근데 꼭 한사코 수업을 같이 들으셔야겠대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라고 물어봤더니 여자분이 되게 머뭇거리더니 말씀을 네. 하시더라고요. 사실 제가 일본으로 결혼을 하러 가서 남편분과 같이 살았는데 거기서 오래 살다 보니까 한국이 너무 그리워져서 한국에서 살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다. 네. 그랬더니 남편분이 되게 흔쾌히 진짜요? 그럼 한국으로 가자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네. 근데 그 여성분의 마음에는 자기도 이제 다른 나라에 가서 살아봤으니까 그쵸. 그게 얼마나 힘든지 힘들죠, 그쵸. 알고 있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왔을 때 언어 교육을 할 수 있는 곳을 직접 알아보시고 그리고 그 남자분이 이제 포기하거나 힘들어하지 않도록 향수병에 걸리지 않도록 대단하시네요. 같이 시간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얼마 전에 그분들하고 이제 연락을 해봤는데 굉장히 많이 한국어가 늘어서 웬만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그런 걸 봤을 때 정말 보람됐어요. 뿌듯하고 네. 그러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선생님처럼 이 한국어 교원에 도전하려는 분들을 위해서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꼭 알아둬야 할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범하는 오류가 좀 있는데요. 네, 네. 외국 친구가 한국어를 공부하고 싶다고 하면 그럼 내가 가르쳐 줄게. 맞아요. 한 번씩 있으실 거예요. 맞아요. 네, 네. 근데 한국어를 가르치려면 사실 한국어를 깊이 파악하고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렇죠, 능력이 그렇죠. 있어야 하거든요. 네. 물론 한국어를 한평생 썼으니까 그 네. 누구보다도 잘 하겠지만 하는 것과 알려주는 건 좀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한국어 교원에 도전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시다면 한국어는 한국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한국 사람이면서 한국어를 네. 가르쳐주고 싶은 열정이 그렇죠. 있는 분들이 네, 네.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걸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지금까지 한국어 교원 김종미 선생님과 함께 직업 현장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너무 재밌게 말씀을 하셔서 저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네. 재밌게 들었습니다. 두 분께서는 오늘 들었던 부분 중에 좀 가장 재밌었던 부분, 인상 깊었던 부분 어떤 부분들일까요? 이렇게 울컥 그게 아니고요. 저는 이제 한국어, 그러니까 한국인이니까 한국어를 잘 가르쳐 줄 것이야. 라는 이러한 잘못된 이해. 네, 저도 네. 이제 한국어 시험을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너무 어려워요. 이거 일반 그냥 말하는 거랑 실제로 다르죠. 가르치랑은 완전히 네. 틀리기 때문에 맞아요. 그 정서를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마음에 와닿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소장님은요? 저는 이제 우리 김종미 선생님의 이 미칠 수 있는 용기, 그 새벽녘 인간을 아침형 네. 인간으로 만드는 저는 이 도전 정신. 아마 망설이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텐데 맞아요. 우리 선생님의 이 용기 이거를 좀 많이 기운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저는 이 방송을 보신 분 중에 외국인들 만나려면 영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괜찮아? 네. 근데 또 답을 주셨잖아요. 괜찮다고 바디랭귀지가 있으니까 걱정 없다고 하신 부분들이 또 방송을 보신 분들 많이 위안이 되지 않을까 또 그런 네.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도 선생님이 그 용기에 에너지
에너지를 받아서 다음 네. 주부터는 더 좋은 방송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한국어 교원이 되고 싶으신지도 선생님의 말씀 들어보고 싶어요. 예전에는 학습자가 필요로 하는 지식을 채워주는 거에 좀 중점을 많이 뒀는데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물론 지식도 중요하지만 낯선 땅에서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사는 그분들에게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손길이 많이 없다는 걸 좀 느끼게 됐어요. 네. 그래서 지식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채워줄 수 있는 좀 따뜻한 교원이 되고 싶어요. 네. 마지막으로요. 한국어 교원을 꿈꾸는 그녀들에게 응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잖아요. 아마 지금이 그때인 것 같아요. 꿈틀대던 열정을 만약에 숨기고 계셨다면 지금 당장 도전해보세요. 네. 그녀가 돌아왔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신 세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요, 아름답고 체계적인 우리말을 외국인들에게 알려주는 교육 한류 전도사죠. 한국어 교원 직업에 대해서 알아본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내일은요, 한국어 교원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자격증 정보와 또 취업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녀의 취업 스케치로 꾸며질 예정이고요. 내일도 그녀가 돌아왔다와 함께 하시면서 유용한 직업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